네, 저번 시간에 배운 3단원 화학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온결합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결합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규칙을 배웠죠? 그렇죠. 옥텟 규칙 배웠죠. 옥텟 규칙. 그래서 옥텟이 뭘 의미한다? 저 숫자 8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 8과 연관된 조금 몇 쪽? 그렇죠. 18쪽 원소들. 그렇죠. 그래서 18쪽 원소들의 특징이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18쪽 원소들은 1원자 분자로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고 자연계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18쪽 이외의 원자들은 혼자 있지 않고 대부분 뭐를 이룬다? 화합물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홀로 있지 않고 다른 원자들과 화학결합을 이룬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화학결합을 이루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정해지나를 봤더니 이 다른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하면서 누구처럼 전자배치를 바꾸더라? 그쵸. 18쪽 원소처럼 전자배치를 바꾸더라. 그러면서 안정화되더라. 그래서 홀로 있을 때보다 18쪽 원소처럼 전자배치를 바꾸면서 화합물을 이룰 때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화합물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옥텟 규칙과 연관되어 있던 얘기였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 자연계의 화합물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시면 이제 옥텟 규칙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고, 이제 원소들이 서로 만나면서 다양한 물질을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이제 18족 원소들이 홀로 있다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책 중에서도 얘들아 화학에서 세상을 만나단가? 뭐 하여튼 이런 우리의 인생 사랑, 화학 결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막 써놓은 책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어떤 원소들은 이제 다른 물질의 일부가 돼서 섞여서 또 다른 성질의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성질과 다른 성질의 모습으로 물질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원소들도 있고, 또 18족 원소들은 자기의 독립된 형태로 홀로 살아가는 원소들도 있죠. 근데 뭐 인간사에 선생님이 생각할 땐 비교해 보자면 환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본인한테도 그리고 이제 사회 안에서도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다른 원소들처럼 1쪽에서 17쪽 원소들처럼 뭐 이온 결합을 해서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받기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공유 결합처럼 나랑 너랑 같이 서로 협동하면서 같이 나아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8족 원소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보다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 독립된 개체가 돼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상황에 맞게 건강하게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사람이 인간이 나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 어쨌든 너무 많이 나갔나요? 어쨌건 화학결합에 대한 영상 잘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화학결합에 대한 동영상도 보았고, 또 옥텟 규칙에 따라서 화합물들이 화학결합을 하면서 안정화된다는 것도 배웠는데, 이 화학결합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냐, 그 힘이 무엇이냐를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서 보면은 여러분 3단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그림처럼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 있어요. 99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을 전기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지금 화학식이 써 있죠? 그래서 화학식을 보시면 왼쪽이 반응물인데 물인 거고, 얘가 분해를 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뭘로 분해를 했대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기로 분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뭐 여러분들이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물에 전기를 흘려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소원소랑 산소원소가 분해가 된 거죠. 그 소리는 물의 결합 안에 어떤 전기적 힘이 관여한다는 소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주기율표에서 화학적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전자를 잘 끌어당기냐 못 끌어당기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전기적 힘, 전기력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할 때도 뭐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다 이 전기력이 관여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런 화학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전기력이 관여를 하고 있구나, 화학결합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게 되면서 좀 더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온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은 이미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뤘던 게 뭐였죠? 그렇죠? 나트륨이랑 그 다음에 염소가 화학 반응을 해서 염화 나트륨을 만들 때 나트륨의 전자 하나를 염소가 뺏어가서 이제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그 다음에 염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그 전기적 인력으로 붙들려 있는 게 이온결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화학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온결합을 하는 아이들은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양이온 옆에 음이온 옆에 양이온 옆에 음이온 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예전에 배우기도 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온결합은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아이와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아이가 서로 만날 때
다시 말하면 전자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큰 원소들이 만날 때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전자 끌어당긴 힘이 약한 아이가 무슨 원소였죠? 그쵸, 금속 원소들이었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과 그리고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큰 애들인 비금속 원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만날 때 이제 금속 원소에 있는 전자를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빼앗아 가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온 결합에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 설명만 잘 따라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원소들이 18쪽 원소를 제외하고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화학결합을 하면서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게끔 되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1쪽에서부터 17쪽 원소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홀로 있는 것보다 화학결합을 다른 원소들과 이루면서 더 안정화된다는 소리였어요. 18쪽 원소처럼 전자배치를 바꾸면서.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안정하다는 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갖는 거라 그랬죠? 저 에너지를 적게 갖는 상태를 안정한 상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결합 물질들이 갖는 에너지를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무슨 선을 볼 거냐면 이 가운데 있는 빨간 선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빨간 선이 지금 위에 있는 파란 선과 아래에 있는 초록 선을 이제 합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로는 뭐예요? 가로의 값은 이온 사이의 거리고 세로 값은 그에 따른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화학결합을 하려고 이 이온 사이의 거리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 이게 전체적으로 양이온, 얘는 음이온이라 쓰면 이 사이의 거리가 지금 R이고 이게 가로축이에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일로 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쵸? 이렇게 R 값이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그려 넣은 건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화학결합을 하겠죠. 이 지점에서.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다가 가까워지면서 화학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럼 멀리 있다가 가까워지면서 화학결합을 할 때 안정화된다 그랬죠. 그렇죠? 안정화된다는 건 어떻다? 그렇죠. 에너지를 가장 적게 가질 때를 안정하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장 멀리 있을 때의 에너지 값을 지금 0으로 잡은 거예요. 0으로. 그러면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있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워져서 R 값이 줄어들 때 에너지 크기를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어 놓은 건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화학결합을 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A 지점인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A라는 거죠. 그렇죠? 그 거리에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안정한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다시 지금 가로축이 뭐예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를 그려 넣은 건데 지금 이쪽에 있는 값들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매우 먼 상태인 거고 일로 갈수록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그렇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 거리에 따라서 찍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화학결합을 하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차 줄다가 언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가 A인 지점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면서 가장 안정화되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A 지점에서 화학결합을 이루면서 가장 안정화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A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불안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A 지점보다 더 가까워지면 왜 불안해지는 걸까? 얘네들이 가까워졌어요. 그럼 왜 불안해질 거야? 그쵸? 봅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A 결합 길이보다 화학결합 길이보다 가까워져 버리면 누구랑 누가 가까워질까요? 너무 붙어버리면 양이온에 있는 원자 핵과
음이온에 있는 원자 핵이 가까워지겠죠. 근데 원자 핵이라는 아이는 뭐를 띄어요? 그죠? 플러스를 띄죠. 양이온에 있는 원자 핵도 플러스를 띄고 음이온에 있는 원자 핵도 플러스를 띄죠. 그럼 플러스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죠? 청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반발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해지면서 에너지가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A 지점에서 그쵸? 이때가 제일 안정화되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가까워지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반발력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고, 반대로 A보다는 거리가 멀 때는 아직 화학 결합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그쵸? A 지점에서 가장 안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빨간 줄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제 위에 파란 줄과 그쵸? 초록색 줄을 봅시다. 파란 줄은 뭐에 의한 에너지 변화예요? 그쵸? 반발력. 그쵸?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이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핵과 핵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반발력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반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진다는 거는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느 선까지는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이 확 커져서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에 의한 에너지 변화예요? 인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양이온은 플러스를 띄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띄니까 이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인력으로 이제 결국은 화학 결합을 하는 건데 그 인력으로 붙들리면서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얘네가 안정화되니까, 안정화된다는 소리는 인력만 고려해 줬을 때, 그쵸? 에너지를 적게 갖게 되는 거니까 A 지점까지 갈수록 이제 안정화가 이제 이때 극대화되면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제 가장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란색과 이 초록색, 다시 말하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랑 그 다음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다 고려해서 정리해서 그려 넣은 게 이 빨간색 선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가, 이 거리가 R이죠. 거리가 A 지점 화학결합보다 멀면은 뭐가 우세해야 돼요? 인력이 우세한 거죠. 그래서 인력이 우세해지게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R 지점으로 얘네들이 화학결합을 하면서 안정화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가 A보다 작을 때는 뭐가 우세해요? 반발력이 우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밀어내니까 밀려지면서 또 R 지점으로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안정해지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A일 때, 그렇죠? 그때는 인력과 반발력이 서로 같아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때 에너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가 왜 에너지가 0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 지점은 마이너스 몇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몇의 에너지 개념은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잠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과학자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차이값이에요. 이 차이값이 뭐예요? 이제 반응하기 전보다 반응 후에 얼마나 더 안정화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 안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결합하고 그 결합은 단단하다는 거죠. 끊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화학 결합마다 이 안정화 정도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애는 이제 여기가 지금 0이라고 지점을 하면 어떤 애는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파란 줄은 깊이가 이 정도죠. 안정화되는 에너지 차이가. 그 다음에 초록줄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파란 줄에 해당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그죠? 이 초록줄에 해당하는 이온 결합 물질보다 더 많이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두 이온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화학 결합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더 단단히 서로 결합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과학자들은 요 깊이 변화, 얼마나 더 안정화됐냐, 화학결합을 하기 전보다 화학결합을 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더 안정화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값의 차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학결합을 하기 전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거리가 무한대로 떨어졌을 때 에너지 값을 0으로 잡으면, 그쵸? 그 깊이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많이 떨어져서, 무한대로 떨어져서 서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지점을 0으로 놓은 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화학결합을 하면서 안정화되는 건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0으로 과학자들이 잡은 거예요. 본인들이 값을 빨리 이제 그 캐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 에너지를 이제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의 형성 봅시다. 양이온의 형성. 원자과 전자수가 적죠, 양이온은. 왜냐하면 주기율표 왼쪽에 있죠. 그쵸? 그래서 1족, 2족 뭐 이런 애들이 주로 양이온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죠. 그쵸?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걔가 갖고 있는 전자 떼어낼 때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죠.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애들이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금속이었어요? 비금속이었어요? 그쵸? 금속이었죠. 그래서 이런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반면에 음이온 형성 땡땡. 무슨 원소가 음이온이 됐죠? 그쵸? 비금속 원소가 전자 친화도가 커서 그냥 전자랑 친하다고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친화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어떻게 형성되냐? 양이온은 플러스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니까 이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게 이온 결합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온 결합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금속 원소랑 그다음에 비활성기체를 제외한 오른쪽에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일어나죠. 주로. 그쵸?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네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뭐가 작용을 해서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쵸? 양이온은 플러스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낮아지지만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뭐가 커지게 돼요? 핵과 핵 사이에 그죠? 반발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급격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인력과 발발력이 아니라 이게 반이에요.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어떤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의 화학식을 쓰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미 우리가 다뤘긴 했지만 좀 더 자세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화학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둘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저기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물질들이 있는데 왼쪽의 물질들의 특징은 뭐예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죠.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 형태예요. 분자 형태. 분자 형태는 뭘로 만들어지냐면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양쪽에 있는 원소의 전자를 같이 끌어당기면서 이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결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운 이온결합은 이 오른쪽 이온들이 서로 결합하는 걸 이온결합이죠. 그래서 이온결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왼쪽에 있는 분자처럼 원자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죠. 여기 지금 소금이죠. 양이온 옆에 음이온 옆에 양이온 옆에 음이온. 그래서 결정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어떻게 화학식을 쓸 거냐? 우리 배웠었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가지고 화학식을 쓴다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프린트를 채우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온결합의 화학식은 의미를 선생님이 이미 다 얘기했어요. 보자, 여기 CaCl2라는 물질이 있는데 지금 칼슘이 양이온이고
Cl이 음이온, 염소가 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염화 음이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쓸 때는 앞에 양이온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음이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이라고 화학식에다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얘네들이 분해가 돼가지고 양이온, 음이온이 분해됐을 때 물에 뭐 녹거나 이래서 그럴 때는 위첨자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써주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결정 상태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써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다. 그거를 이제 개수비를 이제 미첨자로 써주시는데 지금 얘는 칼슘이 양이온이고 염소가 음이온인데 칼슘 하나당 염소 2개가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1대 2여요. 근데 이제 1은 어떻게 한다?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CaCl2라고 써주신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프린트를 한번 채우면서 화학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에 있는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구조가 어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개씩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3차원적으로 서로를 둘러싸여서 규칙적인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화학식을 쓸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냐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해봅시다. 지금 칼륨 양이온이랑 그쵸 염화 음이온인 거죠. 그쵸? 그럼 칼륨 양이온은 보니까 몇 가 양이온이에요? 1가 양이온이죠. 1가 양이온이라는 소리는 전자를 하나 뺏겼다는 소리죠. 전자를 하나 뺏겨서 안정화되는 애들은 몇 쪽? 그쵸 1쪽 원소죠.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를 뺏기면서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안쪽 껍질에 전자 8개를 배치하면서 비활성 기체처럼. 그 다음에 염소는 몇 쪽일 것 같아요? 지금 염소는 염화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끌고 왔죠. 1가 음이온이죠. 그러면 얘는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었을 것이고 하나를 끌어와서 8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염소는 17쪽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금 칼륨은 1쪽, 그 다음에 염소는 17쪽인데 이 칼륨은 1가 양이온이 돼야지 안정화되고 염소는 1가 음이온이 돼야지 안정하네요. 그러면 얘네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될까요? 그렇죠. 1대1로 결합하면 되죠. 왜냐면 칼륨에 있는 전자 하나를 염소가 그냥 뺏어가면 서로 안정화되죠.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양이온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뒤에 쓰면은 KCl이 이제 얘 화학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은 지금 나트륨 양이온이랑 그 다음에 NO3- 음이온이네요. 그렇죠? 그럼 나트륨 우리가 많이 했었죠. 얘 몇 쪽 원소? 1쪽 원소. 그래서 하나를 뺏기면 안정화되는 아이. NO3 얘는 뭐였어요? 옛날 얘기했죠. 묶음음이온. 그렇죠? 질소가 산소 3개랑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전자 하나를 더 갖고 와서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묶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될까요? 나트륨을 하나 뺏기면 되고 NO3는 하나 뺏어오면 되죠. 그럼 얘네도 역시 1대1이겠죠. 그래서 양이온 앞에 써주시고 뒤에 음이온. 그래서 1대1이니까 1은 다 생략.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마그네슘 봅시다. 마그네슘은 몇 가 양이온이에요? 보니까 2가 양이온이죠? 다시 말하면 전자를 2개 뺏겨야지 안정하네. 그럼 얘 몇 쪽 원소? 2쪽 원소. 얘는 아까 했죠? 17쪽 원소. 됐나요? 그러면은 봅시다.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뺏겨야 되는데 염소는 하나만 뺏어와야지 안정화돼요. 그럼 얘네가 1대1로 결합하면 서로 만족하면서 안정화될까요? 마그네슘 전자를 염소가 하나 뺏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1가 음이온이 됐으니까 염소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데 마그네슘은 하나밖에 못 뺏겼죠. 만족스럽지 못하죠. 옥텟 규칙이 만족 안 되기 때문에 음이온이 2개가 달라붙어야 얘가 2개를 뺏기게 되면서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그네슘 하나당 염화이온 2개가 달라붙어서 이제 이거 안정한 이온이 돼요. 그래서 1대2 그래서 MgCl2 그래서 Mg1 1은 생략. 다음에 4번 마그네슘 방금 했던 애랑 이번엔 또 묶음음이온 나왔네. 이제 SO4E-. 그럼 마그네슘 몇 개 뺏겨야지 안정? 2개 뺏겨야지 안정? 그래서 SO4는 묶음인데 몇 개 뺏어야지 안정? 2개 뺏어야지 안정?
그럼 뺏고 뺏기는데 2개씩 뺏고 뺏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돼요? 마그네슘 하나당 SO4 하나가 결합하면 되죠. MgSO4.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랑 OH-가 결합하네요. 그죠? 그럼 알루미늄은 몇 쪽 원소일까요? 지금 플러스 3가잖아요. 그쵸? 그럼 얘 몇 개 뺏겨야지 안정화된다는 소리예요? 3개 뺏겨야지 안정화돼요. 그럼 3개가 제일 바깥 껍질의 전자수겠죠. 그래서 얘는 13족 원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OH는 얘도 또 묶음 음이온인데 얘는 전자를 하나만 뺏어와야지 안정화되는 애예요. 그럼 얘도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될까요? 알루미늄 하나당 OH 하나, 한 개 뺏기면 되나요? 안정화 안 되죠. 알루미늄이 3개를 뺏기기 위해선 OH가 몇 개가 달라붙어야 돼요? 3개가 달라붙어서 하나씩 뺏어가면 결국은 알루미늄 3개가 뺏기면서 안정화되겠죠. 다시 말하면 알루미늄 하나당 OH기 3개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양이온 하나당 음이온 3개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이건 의미가 뭐예요? 알루미늄 하나당 산소 하나당 수소 3개죠. 이거 아니잖아요. 묶음이 3개여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 그땐? 묶어줘라.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왜 묶어요? 얘는 안 묶었는데. 그죠? 차이가 뭐예요? 묶음 음이온인 경우는 개수비가 1대1이 아니고 2, 3으로 넘어갈 때는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1대1이잖아요. 그럼 1대1인데 굳이 이렇게 써줄 필요 없잖아. 지저분하게. 그쵸? 그래서 1대1인 경우는 써줄 필요 없고 2, 3으로 넘어갈 때 가로를 쳐주셔야 된다는 걸 꼭 유념하시고 풀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만 보면 되네요. 마지막 번호. 됐죠?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은 위에서 다뤘으니까 금방 넘어가면 되죠.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 그래서 13족 원소였고 그 다음에 산소는 지금 2가 음이온이네요. 전자 2개를 갖고 와야지 안정화돼요. 2개를 갖고 오면 8개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6개 있다는 소리니까 몇 족 원소? 16족 원소죠. 그러면 알루미늄은 3개를 뺏겨야지 안정화되는 거고 산소는 2개만 뺏어와야지 안정화돼요. 그럼 얘네들의 뭐를 구해주면 돼?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죠.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6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제 몇 개가 반응해서 총 전자 6개가 그렇죠? 산소 몇 개가 반응해서 총 전자 6개가 주고받게 되면 서로 안정화되는 거죠. 왜냐면 1대1로 반응해버리면 만족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대2도 반응 안 되는데 어쨌건 전자가 6개가 최소 공배수니까 전자 6개를 뺏기려면 알루미늄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그렇죠? 그래서 2대. 그 다음에 산소는 6. 6개를 뺏어 오려면 산소 3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알루미늄 2개당 산소 3개. 이렇게 되면 서로 만족스러운 화학결합이 되는 거고 안정화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온 결합력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응용만 하면 된답니다. 일단 이온 결합의 정의가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인 인력을 이온 결합력이라 그래요. 그렇죠? 양이온은 플러스, 그 다음에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그렇죠? 그 힘을 이제 이온 결합력이라고 하는데 이 이온 결합력이 모든 이온 결합 물질들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배웠던 만약에 NaCl 다시 말하면 Na 양이온과 Cl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이온 결합력이랑 뭐 CaO 이것도 이제 이온 결합인데 칼슘 양이온과 그 다음에 산소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이온 결합력이 다르죠. 왜냐하면 원소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자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이온 결합력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걸까를 생각을 해볼 텐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였어요? 저희 지금 이온 결합력이 전기력과 연관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치? 전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거리랑 전하량이었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럼 이온 결합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냐면 거리는 이 표에 지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거리? 이온 사이의 거리에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기력은 약해지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어디 돼 있어요? 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요 몇 가 양이온이냐 몇 가 음이온이냐가 전하량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 위에 세 개는 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인데 밑에 두 개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죠. 그래서 위에 세 개보다 밑에 있는 두 물질들이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이온 결합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녹는점 가지고 이온 결합력을 측정을 한대요. 그러면 녹는 점이 뭘까요, 여러분? 녹는 점. 그쵸? 그쵸?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온도. 그걸 이제 녹는 점이라고 하겠죠. 그럼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려면 뭘 줘야 돼요? 바깥에서부터 에너지가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저 에너지를 제공을 해줘야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되는데 그럼 고체 상태는 어떨까? 만약에 얘네들이 이온들의 움직임들이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겠죠. 왜 붙어 있어요?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다닥다닥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붙들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가해요? 에너지를 가해요. 에너지를 가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뭘 하냐면 진동을 해요.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서로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가하면 더 많이 가할수록 진동이 어떻게 될까요? 진동이 세지겠죠.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더 가해버리면 진동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럼 진동이 세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지점에 가서는 너무 세져서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했던 그 온도가 녹는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이 있어요. 얘 이온 결합 물질이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기력이 되게 약한 애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에너지를 줘서 녹여줘야 되는데, 그쵸? 결합이 약해요. 그럼 진동을 많이 해야지 결합이 끊어져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진동을 적게 해도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을까요? 결합력이 약하면 조금만 진동을 해도 인력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인력이 약하니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인력이 되게 세요, 얘는. 그럼 세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줘야 돼? 떼려면 서로를 이제 분리시키려면 많이 줘야 되겠죠. 이제 많이 줘서 진동을 크게 만들어야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 오른쪽처럼 세게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 얘네들을 녹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거고, 그렇죠? 반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왼쪽처럼 이렇게 인력이 약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만 진동해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이 오른쪽에 있는 물질보다는 좀 낮은 편이겠죠. 그래서 이 녹는 점이 이온 결합력의 기준이 되는 거랍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제 이 표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윗 항목들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다 드렸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화학식은 뭐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냐, 그걸 나타내는 거였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몇 가 양이온, 몇 가 음이온이냐, 이건 뭘 나타낸다? 전하량을 뜻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결합력이 약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은 강해진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녹는 점 설명했죠. 녹는 점이 큰 물질은 이온 결합력이 센 물질이다. 그 의미로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됐나요? 그럼 봅시다. 일단 녹는 점 구분을 해볼까요?
지금 위에 3개와 밑에 2개 녹는점 차이가 매우 크죠. 그렇죠? 위에 3개는 1000 아래인데 지금 밑에 2개는 2000이 넘어가죠. 이 차이점이 뭘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 세 물질은 다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양이온 음이온들이에요. 그치? 전하량이. 그렇죠? 근데 밑에 2개는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양이온 음이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하량이 커졌기 때문에 녹는 점이 커진 거죠. 전하량이 커졌기 때문에 이온 결합력 전기력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얘네들을 이동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올려줘야 돼서 녹는 점이 높다는 거죠. 이제 비교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녹는 점이 어떻게 변화를 되냐? 이걸 볼 때는 일단 이 전하량이 동일한 경우에 거리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전하량이 다른데 그쵸? 이온 사이의 거리까지 달라버리면 뭐 때문에 이온 결합력에 영향을 받았는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지금 이 3개만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온 결합력은 작아지겠죠? 작아지니까 녹는 점도 낮아지는 형상이 나타나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력은 정의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죠?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높은 온도로 가해줘야지만 걔네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그 결합이 강하다는 뜻이죠. 다음에 이제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은 어떻게 돼요?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력이 세지니까 결합력도 커지겠죠. 다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가까울수록 전기력 세지죠. 그러면 이온 결합력 역시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표는 선생님이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에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